여성을 상대로 연쇄 성폭행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하룻밤 사이 여성 3명에게 성폭행을 시도했는데 범행에 걸린 시간 불과 4시간이었습니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사건 당일 저희가 확보한 화면 보시죠. 네, 이곳은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한 분식집 내부입니다. 오전 5시쯤 분식집을 찾은 남성, 식탁에 앉아있다가 주방 쪽으로 가 뭔가를 찾는데요. 남성이 집어든 건 놀랍게도 흉기였습니다. 네. 이 흉기로 당시 분식집에 홀로 있던 여성 종업원을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한 겁니다. 네. 이번 사건부터는 이 백성문 변호사님도 나와주셨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 새벽 시간에 문을 연 분식집을 찾아갔는데 식사 목적이 아니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식사 목적이 아니라 무언가 의도를 가지고 분식집에 들어간 건데요. 새벽 시간대면 아무래도 사람도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특정한 범행 목적을 가지고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종업원을 성폭행하려고 시도를 했었고, 그 시도하려고 하기 전에 이제 그 안에서 집어든 것이 그 안에 있었던 흉기입니다. 네. 그 흉기를 집어들고 성폭행을 시도하고 성폭행을 실패하니까 현금 7만 원을 뺐고 거기서 오토바이까지 뺏어가지고 달아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분식집에 온 손님이 갑자기 강도와 성폭행 미수범으로 돌변한 겁니다. 김 팀장, 그러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남성이 여기 오기 전에도 이미 다른 곳에서 범죄를 시도했다면서요. 맞아요. 이게 첫 번째 범행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범행이 있기 불과 3시간 전 서울 광진구 노래방에 들어갔는데요. 노래방 여주인을 성폭행하고 반지와 팔찌, 금품을 훔쳐 달아난 겁니다. 이 노래방 여주인은요, 너무 많이 맞아서 얼굴을 수술할 정도라면서 지금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3시간 전에 또 범행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은 불과 몇 시간 만에 한 명을 성폭행하고 인근 지역으로 또 이동해서 성폭행을 시도한 건데 범행에 자신감이 생긴 건가요? 상당히 이제 성폭행 사건의 연속성의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면 상당히 좀 특이한 거예요. 네. 일반적으로는 저 성폭행을 하고 난 뒤에 만약에 저 피해자를 저런 식으로 때려가지고 범행을 했다면 자신의 어떤 보호 본능에 의해서 또는 후에 죄책감에 의해서 바로 이어가지고 범행을 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따진다면 범행과 범행 사이를 일컫는 소위 얘기하는 그 심리적인 냉각기가 상당히 짧아졌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추정컨대 이 사람이 아마 그 시간대에 술을 마셨다든가 그래서 이 술과 성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합이 되니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갖다가 하고 있다. 즉 속된 말로 눈이 어떻게 된다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의 이성이 상실된 상태에서 오직 본능을 추구하기 위해 가지고 아주 짧은 시간에 또 다른 범죄를 하기 위해서 그 근처를 배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1차 범행은 노래방에서 성폭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차는 분식집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겁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이 범인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면서요? 네,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이 사람 1, 2차 범행이 광진구, 그 다음에 중량구로 이동을 했잖아요. 이렇게 범행지를 이동을 했다는 거는 추적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광진구, 중량구는 오토바이로 2, 30분 걸리는 가까운 거리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 범행을 또 시도를 한다면은 범행지를 옮겼을 거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하고 옮긴다면은 또 비슷한 거리에 있는 가까운 어딘가로 옮겼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 역시나 세 번째 범행을 시도를 하면서 오토바이로 2, 30분 정도면 이동할 수 있는 구리시에 가가지고는 길거리에서 또 다른 누군가를 성폭행하려고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남성은 경기도 구리로 이동을 해서 이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시도하다가 이 핸드백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4시간 만에 이 서울과 경기도에서 이 성범죄만 3건이 발생한 겁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이 남성의 이 목적이 궁금합니다. 도대체 성폭행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금품 갈취가 목적이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분석하건대 이제 성폭행 쪽에 좀 더 그 무게를 두고 방점을 두고 저는 보는 건데요. 즉 다시 말해서 이제 금품을 갈취하는 것은 부수적으로 그 여성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성폭행에 실패했거나
또는 이미 성폭행을 하고 난 뒤에 상대를 완전히 제압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1차에서는 반지 팔찌를 뺏었습니다. 2차에서는 현금 7만 원, 3차에서는 현금 1만 원을 뺏었습니다. 그런데 이 타고 다니던 이제 오토바이까지 6일 하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제가 판단컨대 아마 이 오토바이도 훔친 것이 아닌가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 하차 지점을 남양주로 그렇게 그 경찰이 파악을 했기 때문에 경찰이 남양주를 중심으로 해서 수사를 계속해 나갑니다. 범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지역을 옮겨 다녔기 때문에 꼬리가 잡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수사하는 경찰은 수법이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변호사님. 그렇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동일범의 소행이라고 생각했나요? 먼저 이렇게 오토바이로 이동을 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의 얼굴을 본 여성이 3명이잖아요. 인상착의를 본 사람 목격자가 3명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성폭행을 시도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게 똑같고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신고한 경찰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네. CCTV 탐문 수사 같은 거 할 때는 서로 이렇게 공조를 해서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락망을 취하다가 이게 동일인의 범행이다 그렇게 경찰에서 처음에 감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네. 1차 범행에서 2차 범행까지는 문제는 시간이 3시간 정도 텀이 있었는데 경기도로 이동한 뒤에는 40분으로 시간이 확 줄었습니다, 교수님.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본인의 어떤 그 성적인 욕구가 굉장히 강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시간이 점차적으로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아침이 밝아온단 말이죠. 원래 이 그 범죄자하고 바퀴벌레는 이 밝은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침에 새벽에 오기 때문에 이 사람 입장에서는 만약에 1차 범행을 하고 난 뒤에 한 3시간 정도의 텀이 있었는데 또 2차 하고 난 뒤에 3시간 텀이 있으면 아침에 오니까 빨리 그것이 좀 단축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이 범행 4시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래픽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성폭행은 오전 2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5시에 2차 성폭행 미수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로부터 40분 뒤인 5시 40분, 경기도 구리로 이동을 한 이 범인, 이 3차 성폭행 미수를 벌이게 됩니다. 경찰에 파악한 범인의 마지막 도착지, 그러니까 경기도 남양주였습니다. 3차 범행이 이루어진 구리와 가까운 곳이었는데요. 인근 주민들의 목소리입니다. 마음이 좀 겁이 나죠. 어저께 검거가 안 됐으면은 그래서 추가 범인이 될는지도 모르고. 당연하죠. 여기 사람들 많이 다니는데 여기 학교가 바로 초등학교가 여기 있어가지고 학생들 많이 다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4시간 사이에 3곳을 돌며 이 성폭력을 저지른 범인,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었던 걸까요? 저희 채널A가 입수한 영상입니다. 네, 동이 환하게 튼 아침 남양주시 길거리를 배회하는 저 한 남성 보이시죠? 앞서 분식집에 앉아있던 그 남성입니다. 당시 시각은 오전 6시 50분경 모자를 눌러 쓰고 상가 건물로 들어가선 계단을 내려가 아래쪽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요. 네. 이번에는 아래쪽을 봤다가 다시 계단을 올라가 인기척이 있는지 살피는 듯 이곳저곳을 기웃대다가 유유히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어딘가 수상해 보이는 이 남성, 혹시 이곳으로 이동해서 추가 범행을 시도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 3차 범행이 벌어진 이후 이 범인이 검거된 주변의 CCTV 화면을 저희 채널A 기자들이 확보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남성 이리저리 뭔가 목적이 있어 보이는 듯 저렇게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배회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변호사님, 네. 이 범인이 찾아다니는 곳이 노래방이나 술집 주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래방이나 술집 주변 저 이른 시간에 아침 6시 20분에 누가 있겠습니까? 네. 있으면 주인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또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을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고 아까 오윤성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1차에서 2차, 2차에 3차의 시간 간격이 좁았던 건 사람이 많아지는 시간 전까지 본인의 범행을 완료해야 됐기 때문인데 지금 저기서 추가로 범행 대상을 물색을 하다가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더 이상의 이제 범행 대상 물색에는 실패를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하루가 지났다면 만약에 하루가 지났다면 그 다음 새벽에 또 다른 피해자가 분명히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천만다행인 건 범행 발생하고 13시간 뒤죠. 이제 그제밤 8시 25분 정도에 검거가 됐는데 검거된 장소도 저렇게 배회하고 물색하던 술집 주변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 검거된 남성 오늘 오전 진행된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영상 보시죠. 성범죄 저지르려 한 이유가 뭡니까? 중년 여성만 노린 이유가 있습니까? 3건 외에 추가 범행도 저질렀습니까? 왜 지역을 옮기셨습니까? 네, 기자들이 여러 질문을 했는데 네. 김 팀장 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면서요? 그렇게요. 이게 중년 여성만 노린 것이냐, 3차 범행 말고 추가로 한 범행이 있느냐, 아주 뾰족한 질문을 했는데 묵묵부답으로 나갔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열렸던 구속영장 심사 그 출석 모습 그리고 끝이 나고 나올 때도 역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 그렇다면 이 경찰 조사에서 이 범행 일체를 자백했는지 궁금합니다. 예, 시인은 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얼굴을 본 사람들이 벌써 있고 CCTV에 다 찍혔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범인이 검거되면은 항상 나오는 말이 있거든요. 술을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거나 네. 아니면은 뭐 우발적 범행이었다 이러면서 조금이라도 감경을 받기 위해 그런 얘기들을 하고는 있는데, 우리는 익히 다른 사건들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술을 마셨다는 거는 오히려 가중 사유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범행 장소를 옮겨가면서까지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면은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는 상태는 아니었다는 거고, 그리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거는 그냥 본인이 하는 얘기지, 그 어떤 범행 수법이라든지 그 경로 이동을 보면은 우발적이다 이런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 남성 경찰 조사에서 이 술을 마셨지만 우발적인 범행이었다. 갑자기 성욕을 참지 못해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4시간 사이에 3번의 범행입니다, 교수님. 이걸 과연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액면가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이 원래 범죄자들이 하는 아주 상습적인 게 우발적이었다. 나는 술 때문에 그랬다 그러는 거죠. 원래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데 자기 안에 있는 또 다른 사람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변명을 하는 아주 전형적인 수법인데요. 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걸 보니까 발바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좀 기억이 납니다. 네. 원래 이제 90년대부터 성범죄를 저지르다가 2006년에야 잡혔던 대전 연쇄 성폭행 그 사건의 범인 이중구를 네. 그 당시에 이제 대전 발발이라고 이제 그 속으로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게 유행했죠. 그리고 난 뒤에 2004년도에 마포 일대에서 배달일을 하면서 심지어는 초등학생까지 유인해서 성폭행을 했던 마포 발바리 사건,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기억이 생생한데요. 지금 아마 그 당시에는 이 발바리들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잡히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CCTV가 있기 때문에 바로 잡힙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이 범행 장면 그리고 이동 동선은 CCTV에 포착이 됐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혹시나 이 사람이 여죄가 있지 않을까? 혹시 동종 전과는 없었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지금 이번의 범행 수법을 보면 이번이 처음이 아닐 거라는 건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죠. 그래서 일단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지금 남성의 여죄 파악을 일단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 혐의가 어쨌건 성폭행하고 또 성폭행 미수 피해자 2명, 현재까지 3명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그 안에서 들었던 흉기를 들고 금품까지 빼앗았기 때문에 일단 성폭행과 특수강도가 이제 2가지가 일단 성립할 것 같은데, 성폭행이나 특수강도는 다 피해자별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전에 있었던 소위 발바리 사건들과 유사하게 굉장히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지금 취재 기자들이 전해온 바로는 이 남성이 과거에 비슷한 동종 전과는 있었지만 이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사건을 막을 수는 없었는지 그 부분 역시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